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 기초 전표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왜 찍냐면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좀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개인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거를 이렇게 회계 기초를 안 배우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제가 드렸잖아요. 저도 차 대변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금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 거의 20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상황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그분처럼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기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표에는요, 일반 전표는 보통 세 개의 전표로 우리는 하죠. 그죠? 입금, 출금, 대체 전표 이렇게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입금과 출금은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표예요. 그래서 늘 현금을 쓰거나 현금이 들어오거나 할 때 쓰는 게 입금과 출금 전표고요. 차변과 대변이 현금이 아닌 아이들 쓸 때 대체 전표를 써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입금, 출금 전표는 현금이 기반이 된다. 근데 대신에 현금이 기반이 되니까 얘는 원래 여기에 현금이 들어있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현금을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정에 한 개만 표시가 돼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 개가 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대체 전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체 전표인데 단지 현금이 쏙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입금 전표라는 거는요, 현금이 들어왔을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출금 전표라는 거는 현금을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 전표라는 거는요, 차변과 대변이 기재되는 그런 전표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을 이제 전표를 집계하고 분계 집계표를 하면 장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장부가 총 계정 원점과 보조부 이렇게 주요 장부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조부랑 우리 회계 보시면 회계 처리 기준에 보시면 주요 장부 이거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세요 하는 장부들 있죠. 총계정 원자 보조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계표도 나오고 월계표도 나오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재무제표는 4개예요. 여러분 4개죠? 뭘까요?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주석, 이익이익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표는 뭐가 있다? 세 종류다. 입금, 출금, 대체 전표인데 입금과 출금 전표는 현금이 기반이다. 현금이 기준!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준! 서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반대 계정인 차변과 대변의 반대 계정만 쓴다. 그게 입금, 출금 전표고요. 대체 전표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계정 과목을 쓸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계라는 거는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거래의 8요소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그 금액을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대요. 자,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공동주택 회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복식 부기하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관리 외 수입에 있어서는 현금주의예요. 발생과 현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발생과 현금주의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 복식부기를 얘기를 할 건데요.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복식부기는요. 단식부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차변과 대변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이제 배워볼 거예요. 뒤에 가서. 거래의 8요소를 구분해서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그 금액을 기록하는 행위고요. 회계상에 이게 회계상 거래인가 아니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아가씨 요번에 제가 지금 그 광고 수입을 하고 싶은데 광고 수입 좀 해도 광고 수입 자리 있어요? 라던가 전화해가지고 알뜰장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이번에 그 입찰 내셨던데 입찰 참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돈이 생기지 않은 거, 돈이 주고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그리고 청구서 같은 걸 발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그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통장에 돈을 아가씨 나 광고 수입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자리 된다 그래서 5만 원 입금했어요, 이러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을 선정을 할 거예요. 이게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느냐, 국민은행 통장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국민은행 대 광고 수입이니까 광고 수입으로 잡아야겠구나 라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외부 수익,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니까 국민은행 차변대 대변에 뭐를 써줘야 될까요? 광고 수입 대 뭐를 써줘야 될까요, 여러분?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을 써주겠죠?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런 거를 계정 과목으로 합니다. 계정 과목을 선정해 주고요. 이거를 차변했을 건지 대변했을 건지 설정해 주고요. 그거를 분계한 다음에 장부에 기록하는 행동, 그거를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 판료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거래 판료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나, 먼저 요 자산부채 자본의 이 성격을, 어떤 거를 더하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그거부터 외워볼게요. 자산이요, 부채와 순자산을 더했을 때 자산이에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채라는 건 뭐죠? 빌린 돈이거든요. 빌린 돈. 순자산은 자본이에요. 예전의 말로는 자본, 순수한 내 돈. 그래서 자기 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이 있어, 집이. 근데 원래 그 집이 다 내 거예요? 아니죠? 화장실 빼고는 다 은행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집을 내 게 아니라 은행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집을 샀는데,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 은행 게 있고,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 받아서 산 게 있고, 나머지가 내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내 돈 내산인데 그 중에 은행 빚으로 산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돈, 내 집이에요? 아니면 남의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그죠? 집은 자산이잖아요. 내 거야. 나 자가야. 나 자산이야. 내 거죠?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내가 구매한 내 돈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은행 것도 있잖아요. 은행 돈 빌려서 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가 있다. 그래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자산, 자본이 순자산이야. 우리 아파트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는 외우실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집은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자산이 내 돈으로 100% 산 사람 별로 없죠? 빌린 돈으로 샀잖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돈하고, 그리고 빌린 돈으로, 은행 돈으로 샀잖아요. 부채로. 그죠? 그래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구나. 근데 요즘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는 빌린 돈이죠. 그리고 순자산은 내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를 알았으면 거래 판료서를 이제 반은 외운 거예요. 반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구나.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바로 5가지. 요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산은 집이 내 집이니까 내 자가야, 내 자산이야.
근데 얘는 은행 빌린 돈하고 빌린 돈 부채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 자본을 더한 거야.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리고 비용과 수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그리고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먼저 이 5가지는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이제 거래 판료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기만 해요. 자, 다시 한번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비용과 수익은 발생하기만 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놈이 거래의 판료서예요. 자, 요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는 외우지 말고 일단 자산만 외워봅시다. 자, 자산이요, 여러분.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누굴까요? 예금이에요. 제예금. 예금이죠? 제예금이에요. 자, 그러면 제예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산은 누구네 집, 자산의 집은요, 차변이에요. 일단 요거 하나는 꼭 외워야 돼요. 자산의 집은 차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먹고 들어가요? 안 먹고 들어가요? 자기네 집에서는 똥개도 내 집에서 왕이죠? 자 그러면 자산은 자기네 집인 차변에서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 계정인 대변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자, 그거 한번 외워볼까요?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대변을 싸버렸다.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자산이 차변이죠? 대변에 가서 싸버렸어요. 대변에서 싸버리면은 몸무게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감소하는구나. 자차대손. 원래는 소지만 감소지만 자차대손. 자산은 차변이 집이고 대변에서 손해를 입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하나는 꼭 외워라. 자산 내 집은 차변이고 대변으로 가면 감소하는구나.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대변을 싸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싸버렸다 그러면 잘 외워지잖아요. 그죠? 뭘 쌌어? 대변을 싸버렸다. 아, 대변을 쌌더니 감소했겠구나. 나의 응가가 감소했겠구나.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자차 대변을 싸버렸구나.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한다. 요것만 하나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하면 대변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소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의 반대 계정 자산이 증가하면 그 반대 계정인 자산을 차변에다 넣으면 나머지 다른 반대 계정 어디다 넣어야겠어요? 대변이 자기네 집이겠죠. 자산이 차변이 자기네 집이면 나머지 아이들은 부채나 순자산은 대변이 자기네 집 아이겠죠? 자기네 집이겠죠? 그래서 부채나 순자산은 대변에서 증가한다. 아, 근데 반대로 오면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산이 차변이 자기네 집이라서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한다. 반대로 대변으로 가면 감소하는구나.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대변을 싸버렸다. 자차대손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반대 계정인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반대가 보면은 두 개를 더해야지만 자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채랑 순자산 내 지분 대변이겠구나. 그러면 부채랑 순자산은 대변에 있을 때 증가하겠구나. 대신에 차변으로 오면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산이 차변에 왔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어요. 지금 예금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금이 증가를 하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나간 거예요?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려면 수익이 쓰여요? 비용이 쓰여요? 당연히 수익이 생기겠죠. 자산이 차변에 있을 때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자산이 증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수익이구나. 자, 반대로 자산이 감소를 한다. 대변에 와 있어요. 자산이 대변에 와 있으면 내 예금 통장이 비는 거네. 그러면 내가 돈을 쓰거나 내 통장이 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쓰여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면 써야 돼요. 써야 되죠. 쓰는 건 뭐예요? 비용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 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변에 놔야 되고, 내 자산이 감소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구나. 내 자산이 증가하려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 회계를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거래의 판례서가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얘가 뭔지 제가 뭔지 정말 모르게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입금과 출금 전표에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현금이 숨어 있구나. 현금이 들어올 땐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갈 땐 출금 전표, 그리고 대체 거래는 차 대변이 쓰이는구나. 그런데 요 차 대변을 쓰기 위해서는 거래의 판례서를 알아야 되고, 이 거래의 판례서는 우리가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이구나. 그런데 자산은 집을 내가 샀는데 내 돈도 있지만 거기에는 은행 돈도 있어. 내가 갚을 돈도 있지만 내 집을 내가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순자산이구나.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본은, 다른 거는 이 강의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자산의 집이 차변이라는 거는 잊지 말자. 자산의 집이 차변이고,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100% 먹고 들어가니까 자산이 차변에서는 증가.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대변을 싸버렸어요. 그래서 대변이 감소된다. 자차대손 이렇게 외우자. 그 나머지 거는 반대로 대비하면 되겠구나. 자산이 증가를 차변에서 하니까 반대로 가면, 대변으로 가면 감소하고, 반대로 부채와 순자산은 대변이 자기네 집이겠구나. 그 대신 차변으로 오면 감소하겠구나.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기준은 자산인 재예금이 차변에 오면 자산이 감소하는 것,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려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반대로 자산이 대변에 오면 감소하는 거니까 자손이 감소하려면 비용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최대한 제가 여태까지 저도 여러분들처럼 회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거래에 팔려서 도대체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너무 생각이 안 나서 한 가지만 기준, 나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외우자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머리에 쏙 들어오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걸 봐도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그 감소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다정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자산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대변을 슉 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열심히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자차 대손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